세계 각국의 대학을 찾아 유학을 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렇듯 해외 유학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갖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여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여정을 학생과 함께하는 유학 컨설턴트 임주입니다. 저도 경험자인데 유학 생활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고수가 유학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최종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훗날 어떤 직군에서 종사하고 싶은지, 국내 혹은 해외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 등 종착지를 먼저 정한 뒤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고수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저 역시 유학생 출신인데요. 당시 한국인 유학생들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갖고 유학을 온 그룹이 약 30% 정도였고요. 차라리 유학을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그룹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뒤 이들이 각기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유학을 갔다 와서 뭐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성공적으로 길을 찾아낸 학생들은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유학을 온 30%뿐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친구들은 중간에 유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실 유학 생활에서 힘든 것은 학업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문화권의 외국인 사이에서 버티는 힘듦도 있고요. 또 한평생 모국어를 써온 현지 학생들과 학점 경쟁하는 게 너무 힘들죠.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확고한 목적 없이는 학생 스스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아까 처음에 강조하신 대로 학생이 자신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면 있을수록 덜 흔들리겠네요. 맞습니다. 유학은 넓은 바다 한가운데 목표를 향해 항해 중인데 그 닻이 튼튼할수록 학생들이 파도와 태풍에 굳건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유학의 방향성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누는데요. 먼저 공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미국식 커리큘럼을 가진 고등학교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물리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수업 시간이 더 많이 확보돼 진학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메디컬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생물학과 화학을 깊이 배울 수 있는 IB 커리큘럼을 가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합니다. 상담하러 온 학생이나 그 학부모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준비가 안 됐는데 정도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준비가 안 된 학생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학생이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본인이 말하면서도 부모님의 반응을 계속 의식하고 제가 가능하다 말해도 제가 될까요?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저는 부모님께 당장의 유학 준비보다는 기초적인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보면은 요즘처럼 교육 여건이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멘탈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민감한 질문입니다만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좋아진 교육 환경이 되레 아이들의 자립심을 빼앗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공부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부모님이 챙겨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과보가 되레 자녀에게 독이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걷고 뛰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들어요. 이 시점에 고수와 학생들이 주목하면 좋을 학업 분야는 어디예요? AI 시대의 필수적인 반도체 분야도 강세로 지속될 거로 보이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메디컬, 즉 의학입니다. 메디컬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메디컬이란 병원에서 임상을 보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의사와 경영자를 결합한 의사 겸 CEO가 될 수 있고요. 의사와 공학자를 결합한 의사 겸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첨단 AI 기술, 휴머노이드 기술이 의학과 만나는 복합적인 헬스케어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고수께서 해외 유학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학생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혹시 기억에 딱 남는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입시가 힘든 만큼 성적이 안 좋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였죠. 당시의 학생도 부모님도 큰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말만 들어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신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제가 미국식 홈스쿨링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미국은 국토가 워낙 넓어서 시골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홈스쿨링을 대학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해당 제도를 통해 새롭게 공부하고 새로운 성적을 구축해 학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미국 보딩스쿨 11학년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환하게 웃던 학생과 학부모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이야,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고수가 유학 컨설턴트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특별한 계기가 궁금해지네요.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취업하고 있던 중에 불현듯 내 유학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학을 꿈꾸었지만 정보가 없는 학생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했죠.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부작용이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몇몇 어학원 측에서 마치 졸업생이 쓴 것처럼 유장한 홍보글을 게시하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각 학교들의 특징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차라리 당신이 유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수가 꿈꾸는 비전이 있겠죠? 제가 늘 학생과 학부모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이 50살이 됐을 때부터 100살까지 이르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이 유학 컨설팅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로서 더욱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